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파트너 수리입니다. 저는 요 예쁜 아기를 출산한 뒤에 운동 없이 10kg를 감량했는데요. 헬스도 필라테스도 유산소도 못한 대신에 딱 이 5가지만 바꿨습니다. 전직 트레이너이자 필라테스 강사로서 제 몸에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영상에서 운동 없이 굶지 않고 식욕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서 40kg 후반대, 48kg에서 한 52kg 정도를 항상 유지했었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먹덧을 하면서 74kg까지 찐 거예요. 그리고 출산 직후 몸무게는 69kg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9kg까지 뺀 상태예요. 아직 임신 전 체중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운동을 아예 못한 것 치고는 꽤 많이 빠졌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욕과 싸우지 말자였어요. 저는 수년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식욕을 이기려고만 했어요. 식욕이 올라오면 억누르고 또 억누르다가 한번 입이 터지면 갑자기 막 폭식하고 그 다음엔 죄책감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격한 운동을 하고 계속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의 호르몬이랑 신진대사를 정상 범위 안으로 돌려놓으면 제가 더 이상 식욕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 없이 내 몸이 스스로 식욕을 낮추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운동 없이 살 빼는 방법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 시간을 절대 지킬 것.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래도 가장 큰 장점만 빠르게 설명드리면 우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위장과 소화기관이 쉬게 되고 혈당을 자극하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줄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슐린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다가 일정 시간 이상 단식을 계속하게 되면 글루카곤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지방 연소하는 호르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득이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간헐적 단식을 간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했다가 일주일 안 했다가 또는 평일에 잘 했다가 주말엔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당연히 효과를 못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내 몸한테 일정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고 일정 시간에 몸을 비운다는 거를 똑같이 계속 인식시켜 줌으로써 지방 연소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에서 18시간 공복 시간은 매일 반드시 지켰고요. 여행을 가거나 약속이 있는 날에도 무조건 첫 끼랑 마지막 끼니는 정해진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보통 저는 첫 끼를 12시에서 2시 사이에 먹고요. 마지막 끼니는 8시에서 9시를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매번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요즘에 앱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어플을 사용하면 내가 지금 몇 시간째 단식 중이고 내 몸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운동 없이 살 빼는 방법 두 번째. 저희 애기가 자꾸 울어서 같이 할게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마시기. 요즘에 올리브유 다이어트 진짜 핫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이 올리브유의 덕을 아주 톡톡히 봤는데요. 특히 식욕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 여러분 변비 생기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를 마시면 화장실도 정말 잘 가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건강한 지방산이 GLP-1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위고비랑 굉장히 비슷한 원리예요. 위고비는 이 GLP-1 호르몬을 약으로 과장되게 흉내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를 마시면 이 효과를 천연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이랑 용량을 지켜주셔야 돼요. 꼭 공복에 섭취하시고 용량은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까지.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지방이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이 올리브유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드릴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식사할 때 먹는 순서 바꾸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사하실 때 맨 먼저 야채를 먹고, 그 다음 지방을 먹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이랑 올리브유 다이어트랑 또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혈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이 혈당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는 정말 너무 쉬워지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르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 요것들을 먹기 전에 저희가 탄수화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위장을 세팅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매 끼니에 야채를 챙겨 넣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무식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양상추를 다 썰어서 큰 통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공복에 올리브유 먹은 다음에 야채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다녀요. 아침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양상추나 양배추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보통 대부분 양질의 단백질,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로 맛있게 조리를 해서 먹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탄수화물, 밥이나 약간 베이글, 식빵 이런 것들을 딱 제가 먹는 양의 반을 먹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포만감이 되게 좋아져서 식사량이 현저하게 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진짜 베이글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마다 크림치즈 잔뜩 발라서 베이글 1개에서 2개 정도는 거뜬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베이글 딱 반쪽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불러요. 저희 신랑이 맨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배가 불러요. 자, 다음 네 번째는요. 간식을 프로틴으로 대체하기입니다. 저처럼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사실 요 간식 끊는 거거든요. 제가 이 간식을 못 끊어가지고 맨날 다이어트 할 때 집에 저당 과자,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정말 박스채로 쟁여놓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직도 저기 부엌 찬장 어딘가에 저당 카라멜 팝콘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박스 있거든요. 근데 손 안 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냥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저기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그랬던 제가 간식을 싹 끊고 간식 대신에 뭘 먹었냐면 프로틴 쉐이크 있죠. 근데 프로틴 쉐이크 중에 되게 맛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에. 쿠키 앤 크림 맛도 있고, 초코 맛도 있고, 곡물 맛도 있고, 안에 크런치 씹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진짜 입맛에 맞는 맛있는 프로틴 쉐이크를 잔뜩 쟁여놓고, 그걸로 대신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전날 오트밀, 오버나잇 오트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약간 간식처럼 퍼먹었어요. 오나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보시면 레시피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대로 프로틴 많이 넣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 내가 입 터질 때 그걸 달달하게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요거는 가장 간단하지만 지키기는 또 은근 어려운 거예요. 매일 7시간 이상 수면 시간 확보하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잘 지키셔도 이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이 빠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감량에 실패하시는 많은 회원님들이 대부분 아주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식단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 수면 패턴이 완전 꼬여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몸은 그걸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모드가 아니라 저장하는 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숙면만 잘 취해줘도 몸은 자연스럽게 잘 때 지방을 연소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저희 애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부터였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애기는 한 50일, 60일 때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되게 일찍 잔 편인데 그때부터 한 6시간에서 8시간 무조건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운동 없이 굶지 않고 살 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되게 뻔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뻔해 보이는 5가지를 모두 동시에 꾸준히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 습관을 딱 한 번만 내 몸에 제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엔 다이어트가 정말로 쉬워질 거예요. 어라? 나 별거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살이 빠지지? 이런 느낌?
실제로 저는 예전에 2~3시간씩 운동할 때보다 훨씬 쉽게 살이 빠졌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 다이어트 습관을 지금도 계속 실천 중이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가볍고 쉬운 운동들을 추가해서 좀 더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 가면서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량하는 과정도 세세하게 기록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모든 댓글 달아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